네, 반갑습니다. 김부도입니다. 이번에는 인사체계 고도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사체계 고도화를 신인사체계 수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요즘은 뭐 고도화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신자와 여기서는 고도화 같은 뜻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그 인사평가나 그다음에 보상 같은 체계는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래서 인사 평가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고 보상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외부 환경 변화나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니즈가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게 요즘 같은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공정성 있죠. 공정성에 대한 언급 또 합리성에 대한 언급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사평가, 보상 이쪽 그 용역을 많이 합니다. 저희 회사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인사체계 고도화는 어떤 절차로 갈 건지 전체적 픽피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총 5단계로 접근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통 인사체계 고도화 자금은 규모가 큰 조직은 일반적으로 한 5명에서 6명 정도 투입됩니다. 기본 끄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좀 크게 금액이 좀 크고 아니면 좀 특정 영역별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가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하죠.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사들이 그 환자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처럼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조직 진단입니다. 소액 진단을 해서 이제 설문조사에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의 불만이 뭔지 좀 듣는 거죠. 그리고 CEO, 경영진에 대한 니즈 듣고 그래서 니즈 듣고 우리 조직의 주요 이슈가 어떤 건지 찾아냅니다. 찾고 최종 산출문은 이겁니다. 인사체계 개선 방안, 인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이 조직 진단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조직 운영의 어떤 그 개선 방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두 번째 조직 운영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게 조직 진단의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직무 재구축, 일반적으로 직무 분석을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조직이 이제 점점 성장하다 보고 성장하든지 아니면 규모가 커질수록 직무가 조금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번 정도 새롭게 직무 분류 작업을 하고 그거 현 시점에서 직무 기술서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부서, 구매부서는 어떤 팀장은 어떤 스펙과 어떤 역량을 갖춘 친구가 팀장이 돼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 직무 분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뭐냐면 인사체계 고도화 세 번째 작업이 바로 평가 보상 일반적으로 인사평가죠. 자, 인사평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개인평가를 많이 해석해요. 개인평가는 업적평가고 영향평가겠죠. 그래서 업적은 각 개인별로 업적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KPI를 새롭게 조금 리디자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향도 마찬가지예요. 현 시점에서 이 영향 요소 다시 또 뽑아냅니다. 그리고 평가 방안도 재수립하고 풀세서 재설계하는 게 보통 개인 평가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상에 이것만 보고 계신 인사 제도 평가는 인사 평가의 또 하나가 뭐냐면 팀 평가입니다. 이 앞에는 팀 위에 그 팀장하고 팀원들 평가는 개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팀 평가가 있어요. 팀. 이뭐 구매팀, 그다음 자재팀, 뭐 생산팀, 팀 평가는 기본적으로 할 때는 전략 맵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전략 맵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전사, 뭐 전사까지 아니고 큰 회사는 뭐 본부죠. 본부 밑에 이제 사업부가 있죠. 사업부 밑에 담당이나 아니면 이제 팀이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해서 이 본부 KPI를
얼라이먼트 시킵니다. 어디까 팀까지. 그래서 단위 조직별로 KPI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재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게 팀 평가 제도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많이 하지만 이것도 규모가 큰 회사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인사평가 네 번째 단계인데, 네 번째 단계는 여기까지 인사평가까지는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팀에 대한 평가, 아니면 사업의 평가, 본부 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럼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만 직장에는 크게 보면 보상이나 하면 돈이죠. 그래서 급여 체계, 기본급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개인 평가 우수한 친구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지, 그리고 현 급여를 어떻게 높일 건지를 방향을 잡는 게 개인 보상 체계 개선입니다. 그리고 요거와 동시에 이거는 정량적인 어떤 모습이고, 자, 금전적인 모습이고,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라면 비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승진이죠. 그래서 승진 동시에 그 보상 같이 가지만 그 승진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래서 지금 직급 체계를 어떻게 그냥 현재도 뭐 사원 대리 가장 갈 건지, 아니면 G1, G2, G3로 갈 건지에 해서 종합적으로 직원들 니드를 받아서 요걸 기존과 좀 다르게 하는 게 있고, 또 호봉제 있죠. 호봉제를 뭐 연봉제로 바꾼 것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 보상 쪽입니다.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인 보상을 나눠준다. 세 번째가 이제 하는 게 직원들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조기 전력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직무의 영역 모델링을 해서 육성 맵이 나옵니다. 뭐 R&D, 생산, 그다음에 구매, 그다음에 지원 스텝, 각각 단계별로 육성 로드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코스트 프로파일 나오고, 요게 교육 체계죠. 일반적으로 옛날 치면 뭐 CDP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DP라는 단어 쓰는데 요즘은 뭐 CDP보다도 뭐 육성 체계 이렇게 많이 씁니다. CDP를 만들죠.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현업의 이제 이행 방안 또는 뭐 변화 관리 방안을 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보통 여기서부터 스텝 1번부터 6번, 5번까지 다 하는데, 좀 규모 큰 회사 한 6개월 정도 잡아야 돼요. 6개월 잡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하기는 워낙 비용이 높다 보니까 작은 단위, 뭐 개인 평가 체계 바꾸든지 아니면 팀 평가, 보상 평가 개별 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부서 구성원들 니즈에 따라서 이번에는 개인 평가 좀 했으면 좋겠다, 개인 평가, 팀 평가, 뭐 보상 체계 좀 고도했으면 좋겠다, 뭐 교육 체계 잡으면 좋겠다. 이게 각각에 하면 또 보통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3개월, 뭐 이건 3개월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 다 하면 투입 인력 자체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확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 체계 고도화 작업에 이제 용역이 수행하게 됩니다.